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계속 하락하다 어제 오늘 반등이 나와서 좋은데 기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기뻐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주머니 속의 물건, 송곳인 것 같은데, 그거를 오늘 주머니를 뺏어가지고 물건을 꺼내보니 송곳이 맞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은 다 이유가 있다 그러네요.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장중에 흔들린 흐름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일단 오늘의 키워드는 삼성 SDI의 급락, 그리고 삼성전자의 투자 발표 두 가지가 되겠죠. 네. 외국인의 매도는 12시 14분 정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한 3번에 걸쳐가지고 14분, 48분, 그리고 1시 넘어서 한 번 더 있었고, 결정타는 2시 근처였어요. 2시 근처에서 한 번에 훅 밀어버려가지고, 삼성 SDI가 한 1% 정도 오르고 있다가 마이너스 6.5%까지 순식간에 밀려버렸습니다. 그거 밀리면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주식들 다 밀렸고, 아침부터 이쪽은 좀 안 좋긴 했었는데, SDI가 밀리면서 같이 이렇게 많이 안 좋았었죠. 그렇게 밀리니까 이제 시장이 또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근데 그때 2시에 포스코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그런 흐름은 특정 운용사가 그냥 판 겁니다. 네, SDI를 2차전지 섹터를 차익 실현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특별하게 선물도 그대로였고요. 그 시간에 매도가 나올 때도 계속 그대로였어요. 그대로였고 외국인의 매수만 계속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줄어가는데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네. 그리고 해외 쪽도 오히려 상승이 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우리나라만 특정 종목만 빠진다. 그러면 어떤 운용사가 아니면 어떤 펀드 매니저가 파는 겁니다. 예, 어디에서 팔았는지 알 수는 없는데 외국인의 그 매도가 감소하는 걸로 봐서는 외국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뭐 동조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우르르 팔지는 않았어요. 팔지는 않았는데 SDI가 하락이 크게 나오니까 불안해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같이 던졌던 그런 매도는 있었어요. 네. 그때 매도한 사람들은 실수한 거가 되겠죠. 네. 일단 뭐 그 흐름이 중요했고, 그리고 3시 7분에 삼성전자의 240조 원 투자 발표. 네. 요거가 오늘 중요한 뉴스죠. 네. 다른 뉴스 오늘 다 필요 없습니다. 네. 두 가지만 보면 되고. 오늘 그러면 왜 아침에 이렇게 올랐느냐? 그거는 중요하겠죠. 그거는 백신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뉴스를 좀 보면 어제 유럽하고 미국의 구매 관리자 지표들이 나왔는데 전부 다 전망치를 하회했어요. 안 좋았죠. 근데 유가가 63달러 정도에서 66달러로 올랐습니다. 급등했잖아요. 그럼 경기 둔화 우려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경기 둔화 우려를 감소시킬 만한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일단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준 카플란의 발언, 그리고 어제 화이자의 FDA 정식 승인, 두 가지 이슈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지금 완화 정책을 종결할 거를 좀 뒤로 미루는 그런 조치인 거고, 하나는 코로나를 조금 둔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경기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유가가 일단 그렇게 올랐다라는 거. 예. 뭐 미국의 주택 거래가 늘고 주택 가격이 뭐 18% 뛰었다 뭐 이런 얘기 뭐 중요하지 않고, 오직 백신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그 말레이시아 쪽에 지금 그 코로나 확산 때문에 반도체 그 공급 현황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예. 근데 반도체 오늘 올랐잖아요. 그리고 폭스바겐 ID3 이거 화재가 어제 있었는데, 그 폭스바겐 ID3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그 LG 그 배터리예요. 근데 이거는 충전이 다 되고 충전 플러그를 뽑자마자 뒷바퀴 쪽에서 화재가 났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배터리에서 불이 붙으면 이거 끄는데 엄청난 물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화재가 금방 진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배터리 화재는 아니다
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배터리 쪽에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상반기에 전 세계 차량 판매가 마이너스 6% 정도 감소를 했는데 친환경 차량은 125% 폭증했다. 네. 이게 중요한 뉴스이긴 합니다. 그리고 포드가 전기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생산 목표를 원래 4만 대 정도였는데 8만 대로 2배 상향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빠졌다는 거예요. 네. 그 펀드 매니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네. 일단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 흐름은 그 결정된 건 아니고 백신 때문에 올랐다. 뭐 미국 시장이 올랐으니까. 네. 근데 어제는 덜 올랐는데 오늘은 많이 올랐잖아요. 오전에. 네. 많이 올랐다. 근데 중간에 2시 정도에 지금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정치적으로 미국이 지금 정치적으로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그런 게 영향을 지금 조금 주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삼성 SDI와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의 결정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매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상승은 기관 쪽의 매수로 만들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를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네, 믿으면 안 되죠. 네. 기관은 매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이 추세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네. 저점에서 이번에 고점에서 현금화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저점에서 이게 상승을 만드는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선택을 했는데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기관들은 금리가 오를 때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갈 때 그때 강하게 매수를 할 때 그때는 믿을 수 있는데 지금은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외국인의 오늘 매매 흐름이 좋지는 않았는데 주식 매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선물 매수도 뭐 6천억 정도. 네. 선물 거래량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8천억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6천억을 넘지는 않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오늘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마감할 때 삼성전자의 발표가 나오고 나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줄어들고 주식 매수가 늘었다라는 거죠. 선물 매수가 줄어들고 주식 매수가 늘었다. 지금 선물이 주식보다 비싸요. 주식이 선물보다 더 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꿨잖아요. 근데 환율이 오늘 1165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예. 이거는 이제 환율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 어제 달러가 0.5% 정도 빠졌는데 오늘 환율이 안 빠졌잖아요. 안 빠지고 있다가 주가가 올랐는데도 안 빠지고 있다가 오후에 들어서 갑자기 내려왔는데 외국인이 이제 주식을 살 것 같다. 삼성전자를 살 것 같다. 환율이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시 정도에 그 미국 하원에서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지금 3조 5천억 달러의 예산안 그거 표결하기로 했는데 그거 취소됐습니다. 연기하기로 했거든요. 네. 먼저 1조 달러의 그 예산안이 아니고 그 부양책, 인프라 부양책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 네, 그걸 단서로 달고 지금 이 민주당에서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분열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표가 갈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좀 안 좋은 거죠. 네. 그런 게 있었고, 뭐 중국 뉴스는 오늘 뭐 감찰관법 도입하는 거랑 그리고 수소 투자가 뭐 1조 위안이 넘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철강 생산 감소 전망 때문에 최근 한 달 동안 철강석 가격이 40% 정도 빠졌다라고 뉴스가 나왔었는데 지금 철강주 보면 주식이 안 좋잖아요, 흐름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시에 삼성 SDI 이렇게 급락할 때 포스코가 오르기 시작했다고 그때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네. 했는데 오늘 우리나라에 철근 재고가 20만 톤 이하로 회사마다 20만 톤 이하로 줄었다. 그리고 조선 그 후판 가격을 40% 이상 올릴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철강주가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합니다. 지금 현재. 예. 정말 안 오르는, 정말 안 사는 주식이 철강주인데 지금 철강의 수익을 보면 사야 될 것 같은. 예. 오늘 조선도 많이 올랐는데 조선도 보니까 이제 바닥을 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기관 쪽에서 지금 매수는 하는데 아마 이거 조금 더 오르면 팔 거예요. 예. 기관은 조금 더 오르면 팝니다. 차익실은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수를 지속시키지는 않을 거니까 지금 현재 들어오는 기관의 매수는 믿을 수 없고
외국인이 그 바통을 이어받느냐 하는 게 지금은 중요합니다. 오늘 좋은 투자 뉴스로 삼성전자가 드디어 반등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네요. 삼성전자 때문에 빠져가지고 이번에 반등도 삼성전자가 올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부진했죠. 네, 부진했는데 오늘은 올랐다가 슬슬 이렇게 밀렸어요. 삼성 SDI도 빠지고 하니까 밀리다가 3시 7분에 그 뉴스가 나오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선물 마감할 때 선물도 오르고 뭐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다 올랐어요. 네, 매수가 한 번에 훅 들어왔다는 얘기죠. 상당히 중요한데 삼성전자 뉴스가 오늘 계속 많았어요. 네, 베트남 쪽에 투자를 추가로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2분기 배당금이 122억 달러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기업 배당금 1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이거 좋은 뉴스 아닙니다, 이거. 네. 배당 이렇게 많이 주면 기술주가 투자를,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투자를, R&D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하는 회사가 배당으로 10조 이상의 돈을 계속 이렇게 분기별로 배당을 주면, 네. 성장이 멈춥니다. 이게 안 좋은 뉴스거든요, 이런 거는. 네. 그리고 어제 그 핫칩스라는 그 온라인 그 기술 선보이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AI 메모리라고 하는 그 반도체 지금 현재 개발 단계가 거의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거를 진행 단계를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지난주에 테슬라 AI 데이라고 있었죠. 거기서 테슬라가 D1 칩이라는 거를 공개를 했어요. 지금 그 인공지능 AI를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칩이 구글에서 만든 텐서라고 하는 그 TPU라고 하는 칩이 있거든요. 그거랑 그리고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GPU, 예,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예, 그 모어의 법칙을 깨버린 그 칩, 그 두 개가 있었는데 테슬라가 D1 칩이라고 하는 거를 개발을 했어요. 그게 연산 능력이나 이런 거를 엄청 자랑을 했고 그리고 그 도조라고 하는 슈퍼컴퓨터에 이 D1 칩이 뭐 3,000개 정도 들어가가지고 이제 할 거다 하는데, 이 AI 컴퓨터에서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공개한 이런 메모리가 필요해요. 이 메모리가 하는 역할이, 연산 속도를 좀 더 증가시킬 수 있고, 전력 소비도 40% 정도, 예, 줄일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 메모리 쪽에도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AI라는 게 아마 모든 가전에 다 들어가거나 하게 될 건데, 뭐 지금은 뭐 그 얼마 전에 광고에도 나왔지만 세탁기, 네. 거기에 뭐 세탁 습관 그리고 들어가는 세탁물을 감지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세탁을 설정해주는 뭐 그런 기능, 그런 거를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칩들이 아주 이제 많이 나오게 될 거고, 그게 보급이 많이 될 건데, 일단 뭐 그런 걸 선보였다. 이게 여기까지가 일단 삼성전자의 호재였어요. 네, 두 가지가. 네, 투자, 베트남 투자, 이 칩 공개하는 거. 호재였는데 이런 거는 사실 크게 끌어올릴 소재가 아니거든요. 지금 중요한 뉴스는 삼성전자의 투자 뉴스입니다. 투자 뉴스. 기다렸는데, 네, 나왔네요. 네, 상당히 빨리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240조 원 투자한다고 3년간. 그리고 180조는 국내 투자를 하니까 60조 정도가 해외 투자 되겠죠. 베트남 투자를 하고 중국에도 투자를 할 건데 미국 쪽에 투자가 있겠죠. 네. 뭐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미래 혁신 기술, 그리고 고용 기회, 예, 청년들한테, 네. 그리고 상생이라는 걸 달았어요.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사회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대답을 회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관련이 있잖아요. 네. 저는 정치적인 데에서는 중립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정치랑 경제랑 이거 자꾸 접목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돈을 못 벌어요. 네. 이거 따로 떼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어느 쪽 생각이든 그것도 상관없는데 같이 이렇게 자꾸 연결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재용 부회장의 이 나오는 거, 이게 가석방이냐 사면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뭔가 액션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시장이 오르고 삼성전자가 올라야 돼요. 예. 그러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풀어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가석방 부족하다, 사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죠.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어떤 그런 게 나와주면 좋지 않습니까? 예. 마침 그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그런 보고서를 냈고, 반도체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고, 예. 그리고 이번에는 투자 뉴스를 발표하니까 이게 또 올라가는 거죠. 예.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걸로 해서 시장이 올라가고 경제가 좋아지고 이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분열된 게 조금 해소가 되는 게 좋다. 삼성전자의 입장은 이런 분열을 해소하는 게 목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 급락하고 주가 시장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물어보면 방금 말씀드린 거를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런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 보여주기 위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아주 만들어진 아주 적합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나온 거죠. 네, 상당히 빨리 나온 겁니다. 그 전에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투자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올해. 예.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발표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뉴스죠.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뉴스인데. 그러니까 중국이 빠지고, 그리고 대만도 빠지고, 우리나라도 빠지니까 이게 우리 삼성전자하고는 큰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번 하락은 카카오뱅크의 상장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오늘 보시면 카카오뱅크 빠지는데 다른 은행주 올라가잖아요. 예. 이게 독이 되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안 좋은 주식이라는 게 아니고 그 시장의 흐름에 독이 되는, 이게 상장할 때 이 수급을 꼬이게 만드는 주식들이 있어요. 이게 꼬이게 만들었다라는 건데, 이거 나오고 크래프톤 나오고 삼성전자 폭락, 이런 시나리오였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마무리 단계는 삼성전자의 투자 뉴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급등이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왜 이거를 3시 7분에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일 시장을 봐야 되겠죠. 지금 나스닥 선물이 삼성전자의 발표 이후에 상승폭이 조금 커지고, 중국 시장도 그렇고 상승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좋은 영향을 줘서, 네, 앞으로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반등했는데요. 그 댓글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언제 팔면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예. 저는 주식을 전망을 100% 이상이 아니면 잘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100% 이상일 경우.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수익이 좀 남는다라는 거죠. 10% 오른다고 하는 주식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면 도대체 몇 프로 수익을 낼 수 있나요, 그게? 예.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상승 여력이 상당히 커 보이는 주식을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가지고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예. 시장이 선택하지 않으면 다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수익률 같은 경우는 몇 프로대의 일단 경계를 보면 20%, 40%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만일에 10,000원부터 오르기 시작한 주식을 12,000원일 때 내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 내가 사고 나서 20%, 40%, 100%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오르기 시작한 가격부터 계산을 해야 돼요. 10,000원, 나는 12,000원에 샀지만 10,000원부터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20%, 40% 경계선이라는 거죠. 그걸 넘어서야 100%로 갈 수 있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매도는 저는 일단 좀 여력이 큰 종목을 보통 찾는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단기에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내일 시장을 기대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